요즘 생성형 AI 붐 정말 대단하죠? 거의 뭐 새로운 골드러시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구글의 한 고위 임원이 수많은 스타트업에 엔진 경고 등이 켜졌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자, 이 경고 그냥 흘려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데런 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글 클라우드, 딥마인드 그러니까 알파벳의 글로벌 스타트업 조직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통찰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경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더 번창할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위험 신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이 몰이라는 사람이 AWS,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거쳐서 지금은 구글에 있는 말 그대로 테크 업계의 베테랑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그가 딱 집어서 지적하는 게 두 가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게 한때는 진짜 핫하고 유망해 보였는데 이제 AI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한데? 싶은 그런 모델들이라는 거죠. 그가 콕 집어서 말한 위험한 모델, 바로 LLM 래퍼, 그리고 AI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이 두 가지 모델 사실 언뜻 보면 되게 유용해 보여요. 그쵸? 근데 근본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른 회사의 핵심 기술에 너무 많이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먼저 래퍼부터 한번 볼게요. 래퍼가 뭐냐면 말 그대로 포장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GPT 같은 AI 모델을 가져다가 그걸로 학생들 공부 도와주는 앱을 만들었다. 이런 회사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기술 위에다가 예쁜 옷만 입혀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의 차별점도 없고 우리 회사만의 기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약하니까요. 자, 다음은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여기서 다 쓰세요 하는 서비스예요. 마치 여러 식당 메뉴를 한 곳에서 주문할 수 있는 푸드코트 같달까요? 예를 들면 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나 개발자들이 쓰는 오픈라우터 같은 곳들이 바로 이런 모델이죠. 여기서 모리의 경고는 정말 단호합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결국에는 그 거대한 플랫폼 회사들, 예를 들면 구글이나 오픈AI가 직접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냥 필요 없는 중간 상인이 되어버릴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모리의 이런 경고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테크 업계에서 똑같은 일을 이미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데자뷰 같은 거죠.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막 떠오를 때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존의 AWS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다시 포장해서 파는 그런 리셀러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었어요. 자, 바로 이 4단계 패턴이 핵심 교훈입니다. 보세요. 첫째, 엄청나게 강력한 새 플랫폼이 등장하죠. 클라우드나 AI 모델처럼요. 둘째, 그걸 좀 더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래퍼나 리셀러 회사들이 막 생겨나요. 셋째, 그러다 보면 원래 그 플랫폼을 만들었던 핵심 회사가 그거 우리도 만들면 되겠네? 하면서 똑같은 편의 기능을 직접 추가해버립니다. 그럼 넷째,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지 못했던 중간 회사들은 그냥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이 패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래퍼나 애그리게이터 모델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도대체 AI 스타트업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리가 제시하는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비즈니스주의의 깊고 넓은 해자를 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자라는 건 옛날에 성을 지키던 그 연못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즉,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 분야에 특화된 허비 AI 학원과 코딩을 도와주는 커서처럼 우리만의 기술과 깊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특히 몇몇 분야를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테크, 기후기술 같은 분야들이요. 이런 분야들은 데이터와 AI를 이용해서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경고를 듣고 나니 결국 우리는 어떤 더 큰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창업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AI 스타트업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단순히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된 겁니다.